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이하게 결혼한 케이스도 아니었고 굉장히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20대에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말이 씨가 됐는지 저는 25살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살이 되었네요. 당시에 저희 남편을 만난 것도 굉장히 우연이었고 또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친구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남편을 소개시켜줬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 집안에서도 저를 괜찮게 생각해서 이왕 결혼할 거 빨리 해버리자는 생각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연애 기간을 조금 오래 가졌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요. 당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친구들에 비해서도 제가 결혼한 나이가 좀 빨랐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없으니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가족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시아버님, 어머님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네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평범한데 딱 한 분 조금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도련님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는 철부지 22살이었는데 벌써 도련님도 37살이 되었어요. 15년을 봐왔으니 저에게는 도련님이자 가까운 동생이자 가족 같은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지난 15년 동안 여자친구나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는데 결혼할 여자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여자를 데려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도련님이 어렸을 때는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얼른 결혼해라, 좋은 여자 있으면 지금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간 이후로는 시부모님들도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결혼하려는 생각조차 없어 보였고 언제나 자신의 자유만 쫓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볼 때 도련님은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인상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버틸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련님은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건지 언제나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 하는 말로 포장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에 대한 얘기는 저희 시댁 내에서도 묻혀져 갔고요. 아무도 도련님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도련님은 혼자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도련님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던 당시에 뉴스에 흉흉한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여자 하나 잘못 들였다간 그 집안이 전체로 망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로 인해 남편 인생 무너지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여자라면 참고 잘 살아라 라는 입장이 시부모님이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여자랑 결혼할 바엔 그냥 혼자 살아라 라는 입장으로 변해버리셨습니다. 굳이 결혼을 강요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근데요, 어느 날은 정말 갑작스럽게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연애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자에 대한 말씀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언지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식구들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하셨죠? 저 이제 드디어 장가 갈 겁니다. 장가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여자친구가 원래 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게, 왜 갑자기 결혼이니? 나는 너 결혼 기대도 안 한다. 요즘 이상한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괜히 결혼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아. 알죠.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여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 눈 높은 거 아시죠? 이 여자는 자존감도 높고 자기 확신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이런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내심 궁금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본인에게 의존한다 라는 표현을 독립적이다라는 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나 도련님은 더 그랬거든요. 도련님은 집에서 막내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 희한하게도 언제나 본인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여자들을 만나왔었어요. 연애할 때마다 큰 책임감을 갖고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련님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책임감으로부터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도련님의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가 자존감이 높다, 여자가 독립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어떤 여자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부추겼죠. 도련님, 어떤 여자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인데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40살 다 된 도련님이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어디에 코 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셨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관심을 가져주니 시부모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빠, 저희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 아마 조만간 인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저희 집안 식구들 모두 예쁘게 단장하느라 바빴죠. 저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동서를 맞이하는 거라 최대한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입었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가족을 이 나이에 맞이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모두 분주하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예비동서를 처음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저도 그랬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면 조금 떨려하기도 하고 최대한 사근사근하게 시부모님을 대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정말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그리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의 여성분이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뭐랄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단단한 느낌의 여성분이라 해야 할까요? 왜 저희 도련님이 이분 자존감이 높고 독립적인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눈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은 엄청 단정한 칼단발이었어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첫인상으로는 성격이 매우 있으신 여성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련님도 성격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도련님 고생 좀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밝고 오픈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조금은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노력하시는 게 제 눈엔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반가워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갑자기 결혼한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몰라서
본인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둘은 직장에서 만났고요. 진지하게 만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다 보니 얼굴 알고 지낸 지는 꽤 된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쏙쏙 피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답답하셨는지 시아버님은 동서에게 돌직구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줄래요? 네, 저는 같은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직장 상사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41살입니다. 동서의 나이를 듣자 저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예비동서는 무려 4살 차이였으니까요. 물론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니었지만 안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시부모님이 마음이 돌아서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격식 있는 분들이라 앞에서는 크게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비동서를 좋게 집에 보내고 그날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본격적인 결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아, 이 결혼은 정말 안 된다. 내가 웬만하면 늦은 너의 결혼을 축복해 주려고 했어. 근데 이 여성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우선 너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지 않니? 41살에 너보다 직장 상사면 내가 볼 때 둘이 함께할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심지어 너네 형의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굳이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건 아이를 갖겠다는 건데 아직 둘 다 일하는 입장에서 이 나이에 임신하고 아이 낳고 육아의 가정생활까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둘이 알게 된 지 오래됐다며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젊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 이분이랑은 회사에서 그냥 좋은 관계로 남어. 결혼까지는 아니야. 왜요? 나이 때문이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나이인데 우선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싹싹한 면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밝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어디를 보고 좋아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너 고생할 것 같아.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몇 줄을 강하게 말리셨지만요. 도련님의 결혼에 대한 확신은 정말 확고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 무조건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독립식 강한 여자는 처음이에요. 강하고 줏대 있고 생활력 있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생활력 있고 독립적인 거 좋아. 근데 나는 너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느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어둡지 않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쎄해. 시아버님은 미래가 훤히 보인다며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이미 40살이 가까이 된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어떻겠어. 둘이 그렇게 좋으면 연애만 하면 평생 살아라. 지금까지 잘 혼자 살아왔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겠어? 라며 말리셨지만 아들의 지독한 고집에 결국 넘어가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회사 동료이자 직장 상사인 4살 더 많은 예비동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결혼하기 전 서로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여자분에 대해 정말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한번 얼굴을 본 이후로는 도련님의 고집으로 인해 결혼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동서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서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다 보니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지내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도련님과 동서를 맞이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내오기 위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동서도 저를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한 살 어려도 이 집 결혼은 15년 차 아니겠습니까? 동서, 저희 집안에 온 걸 정식으로 다시 한번 환영해요. 그동안 말할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도 15년 동안 혼자 며느리다가 이제 저와 같은 며느리 동지가 한 명 더 생겨서 참 기뻐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나도 위안이 되네. 혹시 어떤 일이에요? 첫 마디부터 정 하나 없는 말투에 어떤 일 하냐는 질문 내용까지 좀 당황했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 도련님께 못 들었구나. 저는 바깥일 안 하고 지금은 전업주부예요.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둘째 낳으면서 우리 애들 크는 거 보고 집중해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은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동서 일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여자가 결혼했어도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 시대인데 후회는 없어? 듣자 하니까 처음엔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서는 존댓말인 듯 반말인 듯 말을 절반만 올리면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제가 엄연히 형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반말을 섞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이야기를 더 하게 됐죠.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기를 낳더라도 내일은 꼭 해야지 생각했죠.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매 순간 아이들은 제가 필요하고 제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둘 때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요. 제 욕심만 채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아마 동서도 이제 결혼했으니 조만간 제 기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동서는 이 말이 죽을 듯이 달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결혼하더라도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추워도 절대 없어요. 여자들이 이러니까 회사에서 여자들을 안 뽑는 거야. 엄연히 본인 일이 있는데, 그리고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왜 여자만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건지 나 혼참 내가 40 넘어서까지 일해보니까 알겠어.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선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죠.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일로서 만난 관계도 아닌데 너무 나를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아예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육아휴직을 해놓은 상태예요. 육아휴직? 지금 몇 년 동안 회사 안 나갔다고 했죠. 그 정도면 잠정적으로 그냥 끝난 거야. 아기 키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아이만 키워야지 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네. 뭐 잠깐 돌아갈 수는 있겠지. 근데 결혼하기 전이랑 회사 대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됐고 우리 이제 과일이나 가지고 나갈까? 동서는 저에게 이제 반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며 말투까지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대놓고 잘 방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본인은 이런 태도가 시크하고 시니컬한 멋진 여성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일을 먹으러 나가서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동서 어떤 것 같아? 그냥 그래. 사람이 좀 너무 세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내 동생도 성격이 이상하니까 동생 성격 받아줄 사람은 그런 스타일의 여자밖엔 없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예전부터 하긴 했어. 그치. 오늘 내가 처음으로 동서랑 주방에서 얘기해봤거든. 근데 동서가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뭐? 반말을 했다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반말을 하지? 그니까 말이야. 너무 속상했어.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근데 반말이랑 존댓말을 은근히 섞어가면서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아이돌 보느라 바깥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야. 에이, 무시? 그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대놓고 무시를 하겠어. 실제로 무시할 일도 아니고. 왜? 뭐라 그러는데? 요즘 여자들 애들 생기고 하면 일을 보통 그만두잖아. 근데 동서는 오랫동안 일만 해서 그런지 그런 여자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야.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원래 윗사람 되기가 힘든 법이야. 그냥 참자. 우리 동생 받아줄 수 있는 여자도 없어. 이왕 결혼했는데 어떡해.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돼. 그래, 그냥 그래야겠다. 동서랑 자주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한 선 지키면 지내야지 뭐. 시어머니도 동서가 늦게 결혼해서 잘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눈치였고, 시아버님도 동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으니 웬만하면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댁 식구들의 이런 노력을 동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 본인은 저희 식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후순위였고 본인의 일, 본인의 안위, 본인의 것들이 우선순위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러 추석 때 일이었어요. 저희가 장남내이다 보니 명절날 차례는 언제나 저희 집에서 지내거든요.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물론 결혼 초창기에는 저도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데요. 이제는 시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 저희 집에서 명절과 차례를 책임지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서와 도련님도 저희 집에 함께 오시게 됐죠. 차례를 지내려면 음식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제가 혼자서 했거든요. 시댁에서 지낼 때는 시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음식 준비하다 보면 만나서 이것저것 대화도 하고 연락하고 음식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요리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새로운 며느리가 한 명 더 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차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선 내가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차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당일날 가족 모두 모이기로 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동선에는 도착하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지났을까요? 시부모님은 피로하셔서 좀 주무시고 계시겠다며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시간 약속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되니 시부모님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동서와 도련님이 문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명절이고 하니 최대한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도련님, 동서,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얼른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온다고 왔는데 차가 많이 막혔네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미안해요, 형수님. 이번 명절을 다 같이 보내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와이프 가족들이랑 명절 챙기는 게 처음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준비하고 있었던 음식이 있어서 동서와 도련님을 빠르게 맞이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동서가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왔나 보다 싶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동서를 환영했죠. 동서, 여기까지 먼 길 오느라 아침부터 고생했죠? 밖에서 우선 좀 쉬어도 되는데. 동서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좀 쉬려고요. 시부모님은 안 보이시네? 주무시나 보네? 네. 시부모님은 기다리시다가 피로하셔서 좀 주무세요. 그걸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배가 너무 고프다 하길래 그래서 혹시 먹을 것 좀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 간단하게 맛있는 것 좀 있어? 오늘 확실하게 들었어요. 정말 저에게 반말을 찍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먹을 거 있냐는 이야기만 남긴 채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도 서방님이 배가 고프시다니 뭘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간식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간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다시 동서를 불려야겠다 싶었죠. 동서, 여기 간식 좀 있어요. 서방님 출출하시면 우선 이거 좀 가져가요. 곧 있으면 다 같이 저녁 먹을 거니까 우선은 이거라도 요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동서는 표정이 싹 굳으며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 걸려서 여기 왔는데 나한테 이걸 가지러 오라 그래.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주방으로 부르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냥 가져다 주면 되지. 정말 사회생활 오랫동안 안 한 거 티 많이 난다. 저기요, 제가 예의상 밖에서 쉬라고 한 건데 지금 너무 무개념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며느리인데 나이 1살 많다는 이유로 저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있는 거 알죠? 무례? 내가 뭐가 무례해? 나는 언제나 효율적인 사람이야. 항상 맞는 말만 한다고.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언행이 너무 무례하잖아요. 처음 만난 날부터 반말하시는 거 하며 사람 무시하는 태도까지. 이게 무례한 게 아니면 뭐예요? 무례는 무슨, 맞는 말인데 찔린 것 뿐이겠지. 그리고 간식 가져다 주고 이런 건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노는 사람? 여기서 제일 노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바로 너잖아. 애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어머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저 요즘 임신 준비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동서가 직장을 그만둔 거 아세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왜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함께 가질 수 없냐며 저를 구박하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를 갖겠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회사와 임신 준비, 그리고 임신과 출산까지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저에게 왜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함께하지 못했냐고 타박했던 동서가 미웠지만 또 결혼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니
제가 눈 감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준비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예민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고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눈에 그렇게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에게 다 들었다. 너 요즘 우리 아들 못살게 군다며? 어머니, 못살게 군다뇨? 처음엔 나도 눈 감아주려고 했어. 아이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외벌이로 지내서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너는 임신 준비할 의욕도 많이 없어졌다며. 아니 어머니,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일까지 그만두면서 노력해보기로 했으면 한두 번 어려워도 남편이랑 다시 힘내서 노력해봐야지. 남편을 그렇게 갈고서 되겠어? 동서의 표정은 순간 굳어만 갔고 그러던 와중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 말 좀 해줘. 형님도 처음에 임신 준비 힘들었잖아. 그리고 일이랑 육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어? 형님도 일 안 하고 놀잖아.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형님한테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고 그러니? 심지어 훈계질까지 하고 있어? 우리 집안에서 노는 사람은 너 하나야. 그리고 며느라, 너희들 말 놓기로 합의가 된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냥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는 허락도 받지 않고 반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니? 정말 무례하고 배워야 될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나이만 들었지 아직 철없고 이기적이고 너무 어려. 그리고 니네 형님은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일이랑 육아를 병행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야. 시어머니와 동서의 오고 가는 말에 시아버님까지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님도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반말을 했다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해? 시아버님은 원래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이 참고 쌓여서 드디어 폭발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 형님한테 반말을 해? 너 정말 제대로 교육받아야겠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제 와이프가 반말이요? 반말이라뇨? 그럴 리가? 저는 전혀 몰랐죠. 당신 진짜야? 결혼 좀 일찍 했다고 내가 말을 올려야 돼? 내가 사회에서 팀장까지 달았는데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너 지금은 사회생활 안 하잖아. 형님한테 말 놓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당신 어서 형수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드려. 그리고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말 놓고 그런 건 당신 잘못이 맞아. 뭐야, 당신은 남편인데 내 편은 안 들어주고 형님 편만 든다고? 네가 내 남편이 맞아? 이게 무슨 누구 편을 들고 말고 할 문제야? 당신 잘못이 확실한데 이런 것도 내가 편을 들어야 돼? 서방님이 강경하게 나오자 동서는 멈칫하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갑자기 서방님 뺨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할 말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고 동서는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짐을 싸서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도 따라가지도 않더군요. 서방님 역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고 서방님이 제게 오더니 대신 사과하겠다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너무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명절은 동서 없이 진행했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의 이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이 이번 일로 화가 정말 많이 났는지 동서에게 먼저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뒤 초인종에 울려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거기엔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네 친정부모님까지 함께 오셨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있는데 동서네 친정부모님들이 저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시는 겁니다. 자기 딸이 무례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고 했고 심지어 동서도 저에게 허리를 숙이며 형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동서가 나이만 나보다 많았지 그땐 철부지 아이처럼 보였네요. 그렇게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화해했다고 들었어요. 동서네 친정부모님이 직접 가서 시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이혼은 말려달라며 부탁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간신히 막았는데요. 그 대신 동서는 지금 시부모님과 합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이혼 통보 후 집을 팔아버렸다고 지낼 곳이 없다고 했더니 동서네 친정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딸과 합가해서 지내시라고 부탁하셨다더군요. 그런 상황도 참 특이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합가해서 지낸 이후 조금 시간이 흘러 다시 동서를 만나게 됐는데요. 동서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리부터 세탁까지 시어머니에게 다시 다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동서는 화내고 반대하고 난리를 피울 것만 같았는데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고분고분 참고 잘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일 잘하고 직급이 높다 해도 어른 노릇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를 했어요. 형님,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야기 못한 게 하나 있어서요.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저를 가장 마음 편하게 했던 분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몰랐죠? 형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라는 것도 알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형님보다 우위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미안합니다. 그때 참 의외였어요. 그때 그 일을 아직까지 동서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의외였고 저에게 솔직한 사과를 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나보다 우위에 있어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동서.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왜 나보다 위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커리어는 제 40년 내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 인생에, 정확히는 이번 인생에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커리어에 투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형님이 둘째를 낳고 일을 그만뒀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군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이런 사연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나 친구도 거의 없거든요.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 벽 세우고 만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사납게 굴었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싹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형님, 전 요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공유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전 시댁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 그렇게 저는 동서와 있었던 오해를 모두 풀 수 있었고 동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서 얼굴이 반쪽이 된 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과 오붓하게 산책도 다니고 운동 나간다는데 둘 사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네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라디오 사연 들으면서 항상 위안을 얻기도 하고 같이 웃고 울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특별한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은 저에게 많은 힐링을 주거든요. 제 사연도 여러분들께 많은 휴식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도 해봤지만 결혼 생활에도 배려해야 될 거, 참아야 될 거, 또 내세워야 할 거 등등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 생활이니까요. 사람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좋다 싫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행복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아프시고 힘드시다면 과거의 트라우마나 아팠던 기억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그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는 건 본인의 몫이 가장 크니까요. 스스로와 친해지려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다시 일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볼게요. 여러분 항상 행복합시다 우리.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